2009년도죠, 실제로. 수학은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 중학교 1학년을 그죠, 진짜 도전기인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 중학교 1학년 심화 수업을 이제 하고 있다. 중학교 2학년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과연 올림피아드 도전이 가능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녕하세요, 안우 선생입니다. 오늘은 올림피아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수학 올림피아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올림피아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수상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할 건 아닙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 올림피아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학원을 2008년도에 오픈하고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저희 학원 학생들을 데리고 도전했던 올림피아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심각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냥 돌려놓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올림피아드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좀 흥미로운 이야기, 저런 경우도 있구나 좀 웃으면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올림피아드 도전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죠, 실제로. 2009년도에 제가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학생들을 제가 얼굴과 이름을 다 기억하니까 2009년도에 중2가 되는 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2008년도에 저희가 오픈을 하고 중1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공부를 해 가지고 중2 5월에 이제 시험을 응시를 한 겁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미 늦었죠, 이미. 그죠? 어쨌든 늦었지만, 그래서 좀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도 좀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까 하고, 물론 해당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어쨌든 흥미롭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준비해봤습니다. 2008년 중1이에요. 제가 2008년 3월에 이제 학원을 오픈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신입 원장인 거예요. 수학학원이 뭔지도 잘 모르는 원장이죠. 왜냐하면 사실 대부분의 우리 수학 강사분들이 수학을 전공했든 수학을 전공하지 않았든 어쨌든 어떤 원장이 된다, 학원을 오픈한다라고 하면 학원을 오픈하기 전에 과외를 많이 했던가, 아니면 강사 생활을 좀 했던가,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의 어떤 그런 경력이 있다던가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저는 2007년도 10월까지 자동차 회사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뭔가 제가 직접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해보고 싶어서 저희 아내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제 학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08년 3월 달에 이제 오픈을 한 거죠. 준비해서, 요 기간 동안 준비해서. 그래서 그때 있었던 건 사실 자신감밖에 없었어요. 자신감.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내랑 저랑 둘 다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수학은 잘할 수 있다. 아내 집사람은 이제 과학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수학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감 본인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수학학원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08년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 학생들이 지금보다 좀 더 이제 신생 학원이고, 그래서 관심을 좀 많이 두셨고, 그 당시에 특목고 입시가 이제 막 불붙기 시작했었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 수업에 대한 좀 관심이 훨씬 지금보다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을 오픈하고 이제 학생들을 좀 받았는데, 당시에 이제 저희 학원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많이 나눠지진 않는데 죄송합니다. 중학교 1학년이 중학교 1학년 지금도 현행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 중학교 1학년을 학습하는 반이 이렇게 4레벨이 있었어요. 지금은 학령 인구가 많이 줄어서 레벨이 하나가 줄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레벨이 있었고 그 당시에 대형 학원에는 저희 뭐 대구 수성구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대형 학원에는 제 기억에 그 당시에는 한 8, 9개의 레벨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훨씬 세분화되어 있었었죠. 근데 저희 학원은 작은 학원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정도의 현행학습에 대한 레벨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지금도 비슷하게 이랬는데 이제 이 제일 위에 반에 그죠? 제일 위에 반 학생들이 실력이 당연히 좋은 학생들이니까 이제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3명이었는데 사실 이 학생들은 기억에 많이 남아서 제가 3명이라는 걸 기억하는데 이 밑에 학생들이 지금 몇 명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3명이었는데 이 3명이 중1을 듣고 있었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선행학습을 하고 있었다. 이 선행학습도 중등이었다. 자, 그러면 제목이 올림피아드 도전기인데 그죠? 진짜 도전기인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 중학교 1학년 심화 수업을 이제 하고 있다. 그 책은 이제 지금은 절판된 지학사 그 당시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고난도 수학 뭐 슈퍼 수학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제일 많이 보는 책이 지학사 고난도 수학이었고 그래서 이 반에서는 지학사 고난도 수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림피아드하고 상관없이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이면 제일 어려운 책 정도는 풀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집사람이 이제 제일 위에 반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등 선행학습은 제 기억에 중학교 2학년 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때가 지금보다 선행학습이 훨씬 빠른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도 중1 학생이 저희 학원에서 시작하는 선행학습 실력이 좋은 학생들 기준으로 이제 선행학습 시작하는 진도가 보통 매년 중학교 2학년 1학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던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중학교 1학년 1, 중학교 1학년 심화를 하고 중학교 2학년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과연 올림피아드 도전이 가능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죠? 첫 번째 진도가 일단 시험 범위를 배우지 못했다. 한참 남았다. 많이 남았다는 거죠. 두 번째, 시기적으로도 웃기는 거예요. 중학교 이게 우리가 보통 그 당시에 올림피아드를 한다는 말은 대부분은 중학교 1학년 때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삼아 한번 쳐보고 시험 삼아 한번 쳐본다는 게 뭐 엉망으로 공부해서 친다는 게 아니라 풀로 이제 공부를 해 가지고 필요한 공부를 충분히 해서 시험을 치러 가고 수상이 되지 않으면 2학년 때 더 1년 더 공부해서 또 2학년 때 수상을 해서 뭐 그 실적을 가지고 과학고를 지원한다던가 이제 뭐 영재고를 지원한다던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불가능한 거죠. 그냥 중2 때 한 번 중1이니까 중1 때는 도전할 수 없잖아요. 그죠? 중2 때 한 번 도전하면 끝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이 올림피아드를 한번 해보자고 한 게 뭐 저희가 의욕적으로 이 학생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 학생들 똑똑하니까 올림피아드를 해봅시다 그렇게 한 건 아니죠. 왜냐? 신입 원장 혹은 부원장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올림피아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 대신 이제 학원을 시작하고 정보를 얻고 공부하고 해서 이제 이런 거를 하는 학원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고 이제 어떤 학원들이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올림피아드를 준비하게 되는구나 이런 건 뭐 대략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의욕적으로 학생들한테 야, 이 친구들이 올림피아드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열심히 시켜서 상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그렇게 액티브하게 이제 어머님들께 학부모님들께 제안한 건 아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는 중간에 어떤 프로세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3명 학부모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먼저 올림피아드를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 명은 여기에 만약에 A, B, C가 있으면 A, B는 여학생이었고 C는 남학생이었는데 이렇게는 친구였기 때문에 좀 이야기가 우리 부모님들끼리 된 것 같고, 여기는 아마 최종적으로 제가 이 두 명이 이런 의견이 있으니 이 학생도 수학을 너무 좋아하니까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아마 흔쾌히 해보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순간에도 준비는 전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단 진도가 맞지 않다. 여기는 이제 식인데 불가능한 이야. 진도가 맞지 않다라는 말은 올림피아드를 치기 위해서 필요한 진도가 거의 나가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려면 중등 수학 다 심화까지 해야 되잖아요. 중등 심화 3학년 2학기까지 뭐 고난도는 봐야 된다. 지학사 고난도 수학은 다 떼야 된다. 그러면 중2 고난도, 중3 고난도를 일단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올림피아드 나가려고 하면 그 당시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때 저희 한번 하고 나서 관심을 완전히 껐기 때문에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 그렇죠. 중급, 상급, 제 기억에 중급, 상급, 상하 두 권씩 있죠. 그 다음에 또 카이스트에서 만들었나? 어떤 셈본 셈본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5권짜리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뭔가 5권짜리인데 기억이 안 나는데 기출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게 평기하, 평면기하의 아이디어, 평면기하의 아이디어. 자, 이걸 1년 동안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잖아요. 진도를 나간다는 말은 물론 중학교 2학년, 3학년도 진도를 안 나갔지만 중학교 2학년 거 진도 나가면서 심화를 하고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 풀고 셈본 풀고 평면기하의 아이디어 풀고, 이거는 아마 좀 선별해서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 수업 시간을 좀 많이 늘려서, 그죠? 하루에 막, 그죠? 뭐 일주일에 방학 특강 듣듯이 그렇게 방학 때는 했는데 평상시에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고1-1, 고등수학 3, 고1-2, 확률 통계, 아마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수업을 얼마나 알차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도까지 다 5월 달에 시험을 치러 가야 했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든 꾸역꾸역 눌러 넣어서 이 뭐 동그라미 치면 좀 그러니까 세모 어떻게든 진도를 맞춰서 5월 달까지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집사람이 고생을 했죠. 나눠서 수업을 하던가 뭔가 할 수 있었는데 일단 본인이 수업을 다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업 욕심이 많고, 또 이제 원장 저는 이제 일단 부원장이 부모님들하고 상담하는 걸 그렇게 뭐 좀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상담은 원장님이 하고 수업은 내가 많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이때가 2008년도 제가 학원을 금방 오픈한 시기였기 때문에 뭔가 본인도 좀 도전의식이 있었어요. 한번 우리도 해보자. 그건 뭐 다 수학인데 뭐 다 비슷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수업 준비, 평면기하의 아이디어 이거 푸느라 아마 매뉴얼 지금도 파일링 돼 있는 게 있는데 엄청 풀었던 그 교수 자료가 남아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제가 정리를 다 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제안은 또 제가 이 학부모님들한테서 받아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였고, 근데 흔쾌히 또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 부원장한테, 집사람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좀 제가 생각하기에 좀 미안한 점도 많습니다. 무리한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이거죠.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도. 그죠?
그러니까 중학교 거 다 떼고 고등학교 다 떼고 심화하고 기출문제도 풀고 이상한 올림피아드 전용 책도 다 풀어가지고 그 1년 만에 이렇게 이제 시험 치러 간다는 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불가능한 건데 정말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세 명이 어떻게 됐느냐, 그죠? 뭔가 반전이 있느냐, 이렇게 타이트한 스케줄로 말도 안 되는 걸 했는데 반전이 있느냐. 자, 그래서 2009년도라고 기억이 됩니다. 2010년도 아닌 것 같아요. 자꾸 생각해봐도. 2005년도 제가 이제 경북대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일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만 태워서, 제 차에 태워서 이제 제 혼자 갔어요. 애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버글버글 하겠죠. 그리고 애를 이제 시험장에 집어넣고 마칠 때까지 제가 학교에서 기다렸어요. 몇 시간 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참 많이 쳤죠. 그리고 애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애들 표정이 뭐 한마디로 유유입니다. 망했어요. 망했어요, 선생님. 한 개도 못 풀겠어요. 막 너무 어려워서 죽을 것 같다, 이런. 아, 그래? 뭐 저는 사실 이런 타이트한 스케줄, 말도 안 되는 스케줄로 엉성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야 되고 막 그러니까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남들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중학교 다 떼거나 4학년 때 다 심화하고, 그죠? 초등학교 5, 6학년 때 고등수학 선행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심화해 가지고 기출문제 풀어서 중학교 1학년 때 5월에, 중학교 1학년 5월에 시험 치러 가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막 1년 사이에 다 밀어 넣었으니까, 중학교 심화부터 고등학교 거까지 다 한꺼번에 1년 안에 밀어 넣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한 거, 망한 거 완전 당연한 거죠. 예상은 했는데, 근데 그래도 또 이 원장의 입장에서 그래도 약간, 그죠? 실로라기 같은 희망, 기대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학생이 그래도 우리 학원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는데, 그죠? 수성구에서 내신을 치면, 그때 중학교 1학년 내신 시험이 있었으니까 내신을 치면 전교 1, 2, 3등 하는 학생들인데, 그래도 어떤 기대가 있었는데, 발표가 아니라 그날 저녁에 이제 올림피아드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네이버 카페에 가면 이제 그날 후기들이 올라오죠. 시험이 어땠다라는 후기가 올라오는데, 여기서 제가 충격받았어요. 충격.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진짜 수성구에서 전교 1, 2, 3등 하는 학생들이었어요. 중학교 때. 근데 망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좀 어려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후기는 이런 거예요. 너무 쉬웠어요. 이번 시험 너무 쉬웠어요. 전 100점. 100점. 이렇게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하고 수준이 다르구나. 그죠?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엄청나게 시간을 들여서 준비해오는 학생들한테는, 기출문제를 많이 풀고 익숙해져서 오는 학생들한테는 이 정도 수준의 문제인데 우리한테는 정말 힘들었구나.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조금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적표가 나왔는데 제가 다 기억은 못해요. 이 ABC 학생 중에 최고 득점자가 100점 만점에 28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마 이 학생들 10점 때부터 있어요. 10점 후반부터 아마 28점 사이에 있었을 텐데, 이 학생들도 아마 평생 이런 점수는 처음 받아보는 것이었을 겁니다. 근데 뭐 문제가 있었느냐? 문제는 없었죠. 그러니까 도전을 1년 동안 열심히 했었던, 이런 아마 수학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봤던 기억은, 분명히 경험은 이 학생들한테 그 이후에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줬을 것이고,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올림피아드는 거의 망했지만, 그죠?
이 학생들은 이 ABC 학생들은 제가 3명 중에 2명은 알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8년도 오픈했을 때 저희가 고등부까지 다 한꺼번에 오픈한 게 아니라서 이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만 다니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학원을 옮기게 됐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정보는 이 학생 문과를 갔어. 문과. 올림피아드를 공부했었는데 문과를 가서 재수를 했지만 이제 서울대에 입학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B 학생은 고등학교 마치고 의대에 진학했어요. 지금쯤 2008년도에 14살이니까 지금 벌써 13년 지났죠. 그럼 벌써 이제 국가고시를 마치고 그렇죠? 인턴 생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대에 진학해서 졸업을 했고, 이 학생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께서 이제 일본 유학을 보내거나 이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고등학교는 제가 나온 고등학교를 다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학생도 아마 원하는 공부를 뭔가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의미는 없어요. 그냥 제 도전기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 무모했던 도전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었고, 제가 당시에 요 시기가 약간 지나고 2010년 정도에 이제 대구의 가장 큰 1, 2 탑 1, 2등 하는 가장 큰 수학학원에 이제 고난도 수학 선생님을 이제 인연이 닿아서 좀 친분을 맺게 됐는데, 이 선생님은 이제 서울대 기계공학과 나왔는데, 이 선생님한테 한번 이 큰 학원에서 이 올림피아드를 준비시키는 학생들을 뽑을 때 이제 테스트를 탁 쪄서 커트라인을 탁 정해두고 이 학생은 안 됩니다, 이렇게 탁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칼같이. 이 학생은 올림피아드 도전하면 안 됩니다, 이 학생은 됩니다, 이렇게 칼같이 잘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조금 부족한 아이도 열심히 하면 올림피아드를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왜 그렇게 칼같이 자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봤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제 우리 대형학원에서 하는 그 올림피아드 과정이 정말 수학의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대충 그냥 조금만 더 하면 할 것 같은 학생들까지 도전을 시키면 그 학생들한테 너무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칼같이 잘라서 올림피아드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과정이, 우리가 진행했었던 이 과정이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고, 이제 올림피아드를 도전하려고 하는 학생들,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올림피아드 도전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그죠? 생각해서 도전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의미는 찾으실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흥미있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